1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전 이후 롯데 자이언츠 내부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트레이드로 합류한 전민재가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터뜨리며 차세대 주전 유격수 자리를 사실상 선점했고, 부진과 실책으로 체면을 구긴 박승욱은 시즌 종료 후 FA 시장에 나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전민재가 공백을 지웠다는 칭찬을 넘어 박승욱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냉혹한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롯데 프런트와 김태형 감독의 선택에 야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롯데는 내야 뎁스를 보강하기 위해 과감히 전민재를 영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백업 자원 정도로 평가됐지만 4월 들어 그는 타율 3할 7푼 5리, OPS 0.919라는 괴물 성적을 찍으며 주전 유격수 자리를 단숨에 차지했죠. 특히 기아와의 3연전에서 기록한 8안타 3득점은 전민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전민재의 가치는 단순히 타격에 그치지 않는데요. 3루, 2루, 유격수를 모두 소화하며 실책은 단 하나뿐이었죠. 범위지수 4.27, 송구 정확도 98.6%라는 수치는 그가 사실상 공격형 유틸리티가 아니라 수비형 핵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공수겸장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박승욱은 올 시즌 7타수 무안타 5삼진 그리고 결정적 실책 2개로 팬들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8일 코로파루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간 뒤 구단 내부에서는 후반기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장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죠. 김태형 감독은 사실 시즌 개막 직후 박승욱을 주전 유격수로 밀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는데요. 사직에서 터진 2차례 실책은 승부의 추를 돌려놓았고, 감독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박승욱을 다시 2군으로 내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라커룸에서 이제는 성적이 말해준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선수단은 경쟁은 공정하다는 분위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죠. 사직구장 외야 전광판에는 최근 전민재 고맙다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SNS에서는 FA 자격을 얻는 박승욱 대신 전민재와 장기 계약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은 수비조차 안 되는 FA 유격수보다 공격, 수비 다 되는 20대 중반 전민재가 100번 낫다는 글로 1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죠. 사실 롯데는 올 시즌 페이롤 상한선 114억 원 중 111억 원을 이미 소진했는데요. 박승욱이 FA가 되면 예상 몸값은 4년 20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어 부담이 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민재는 아직 연차가 적어 1억 원대 연봉으로도 계약 협상이 가능기에 프런트 입장에선 전민재 플러스 불펜 보강이 박승욱 잔류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데이터 역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지표를 살펴보면 박승욱은 5경기에 출전해 타율 0, 출루율 1할, 장타율 0을 기록했고, 전민재는 15경기에 나와 타율 3할 7푼 5리, 출루율 4할 1푼 9리, 장타율 5할을 기록하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공격, 수비, 기여도 모든 항목에서 전민재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죠. 10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롯데는 정철원과 김원중이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승리로 롯데는 공동 7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앞선 기아전 2경기에서도 2안타 3안타를 때려냈던 전민재는 3경기 연속 멀티히트 게임을 이어갔는데요. 안타로만 계산하면 지난 4일 두산 베어스와 1차전부터 무려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죠. 시즌 초반 2루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맡던 전민재는 주전 3루수 손호영의 이탈로 잠시 3루를 책임지다가 최근 다시 유격수 포지션으로 돌아왔는데요. 만약 전민재가 없었더라면 롯데는 주전 유격수와 3루수가 동시에 빠진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매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민재는 올 시즌 빼어난 타격 성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내야 3개의 포지션을 오가며 단 하나의 실책만을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전민재는 기존의 주전 유격수였던 박승욱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는데요. 전민재와 이호준 등
롯데는 젊은 유격수 자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굳이 박승욱을 잡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올 시즌 박승욱을 1군에서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박승욱이 팀에서 이대로 사라지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박승욱의 이딴 실책과 타격 부진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인데요. 에이전트 업계 관계자는 박승욱이 FA 시장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으려면 최소 OPS 0.650 이상은 찍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야진 안정은 불펜 운용에도 긍정적 파급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철원, 김원중 등은 야수들을 믿고 땅볼 유도 피칭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타선 역시 하위, 상위 간 연결 고리가 강화돼 선순환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전민재 한 명이 팀 구조를 바꿨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한편 박승욱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아 보이는데요. 7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1군의 복귀에 반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한 구단 스카우트는 7월 이후에는 렌탈 가치만 남는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록, 분위기, 재정, 미래 가치, 이 모든 지표가 전민재에게로 기울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승욱이 부활의 왕좌를 되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롯데는 새로운 중심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죠. 2025 시즌 종료 뒤 롯데 내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인데요. 박승욱이 떠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베테랑으로 남을지 아니면 마지막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입니다. 또한 전민재와 함께 트레이드로 롯데에 합류한 필승조 정철원 역시 시즌 초반부터 불펜의 구세주라는 찬사를 들으며 롯데 불펜의 핵심 퍼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현재까지 10경기에 나와 1패 6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다소 높지만 이는 두산과의 경기에서 혹사 여파가 있었던 탓이고 사실상 매경기 한국 시리즈급 투지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죠. 최고 150km를 넘나드는 묵직한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터를 섞어 던지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상대 타선을 얼어붙게 만드는 정철원은 지난 3월 25일 SSG전에서 기록한 롯데 이적 후 첫 홀드는 물론이고 3월 27일 무사 1-2루 위기를 병살 삼진으로 틀어막은 장면, 4월 3일 한화전에서 삼진, 땅볼로 이닝을 봉쇄하며 승리 공식을 완성한 장면은 롯데 팬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됐습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은 정철원이 가세하면서 7회 이후 운영이 달라졌다며 과부하가 걸리던 김원중, 김상수 구도에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고 프런트 역시 정철원,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필승 라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안정적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죠. 현장 관계자들은 전민재가 내야 수비와 타선의 버팀목이라면 정철원은 마운드의 기둥이라며 이번 트레이드는 투타 밸런스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역대급 윈윈 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